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2%대, 나스닥은 3%가 넘어가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존슨앤존스의 신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자, 새로운 백신이 도입된다. 기대감이 커졌겠죠? 거기에다가 경기 부양책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는 호재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이제 그동안 부담감을 줬었던 국채 금리까지도 다시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내년도에 사상 최대의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장비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호재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금리 오르는 것 때문에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대체적으로 주가는 오른다. 시장에는 악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는 올라간다. 금리 상승해도 금리는 같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어떤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것인가? 자, 시장과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 2일입니다. 드디어 3월의 첫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연휴 동안에 또 주식 걱정하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연휴 동안에는 푹 쉬시면 알아서 주식이 다시 올라올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 걱정으로 또 연휴를 날려버리신 분들, 자, 일단은 오늘은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쉬었지만은 다른 국가들은 이제 그 영업일이 계속 개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상해 지수라든지 또는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니케이 등등등 모두 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내린 것에 대해서 반발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채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다우지수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우지수가 1.95% 올랐습니다. 무려 600포인트 상승했는데요. 31,535포인트로 다시 복귀가 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랐대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갑니다. 자, 무려 3%나 상승합니다. 13,588포인트. 14,000은 안 되는 모습이지만 이런 추세라면은 금방 또 14,000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 또 이렇게 올라갔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많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넌센스죠.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 하나 가지고 국채금리 하나 가지고 너무 변동성을 좀 키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또 뺄 수도 있겠죠. 단기적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시장을 흔들어냈었던 악재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치고 들어오는 호재도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로 딱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 긍정적인 포인트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재료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존슨앤존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자, 미국에서 승인된 세 번째 백신인데요. 이 존슨앤존스의 백신은 한 번만 접종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상온 보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접종 속도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취급이 또
간단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어렵게 뭐 이제 백신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세 가지의 백신이 한꺼번에 이제 또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승인을 받은 세 가지 백신이 시장에 풀린다. 즉 백신의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면역체계 확보에 더 속도를 낼 것이다. 경기 회복이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라는 호재가 되는 부분이겠죠. 여기다가 이제 1조 9천억 달러 부양에 대한 법안을 미국 하원이 가결을 시켰습니다. 통과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상원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안을 가지고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양책을 빠르게 통과시켜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만을 조금 제외해놓고 간다면은 이제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부양책 통과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최저임금 인상은 조금 생각해보자. 그거는 조금 놔두고 일단 급한 것부터 진행시키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부양책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국채 금리까지도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에 따른 어떤 불안감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 그 국제금리 상황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딱히 걱정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한번 살펴보면은요. 10년물 금리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1.4% 수준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5%, 뭐 장중에는 1.7%도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좀 힘들었었는데 조금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고평가가 됐다라고 생각됐었던 기술주들 중심의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었고 나스닥이 폭락한 배경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아직은 안도하기 이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뭐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변동성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금리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연준 인사들 입장은 금리 상승이 뭐 그렇게 우려할 일이냐, 아직도 금리 낮은 것이다. 뭐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채권 금리의 상승 이거 놀라운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경기가 막 좋아져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채권을 안 살라고 하겠죠. 그래서 채권을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채권을 집어 던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금리와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이니까 뭐 이거 놀라운 게 뭐 있냐,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이걸 왜 악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채권 금리 올랐다고 해서 기준금리나 인플레이션 이거 우려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라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 이런 것들이 가장 납득이 안 됐던 것이 시장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진대.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경기를 역행하는 부분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뭐 일부 의도가 있는 그런 세력들의 어떤 그런 의도적인 누르기 뭐 그런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금리 이야기 할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은 이렇게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원래 진행될 수 있었던 어떤 호재들이 다시 튀어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덕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뭐 아시아, 유럽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제 지난 주말에 내려갔었던 모습들을 조금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또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너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야 오늘 올라오니까 뭐 풀베팅해 막 이렇게 뭐 서둘러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려간 부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또 시장을 즐기는 그냥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상황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반도체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던 게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공급 부족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일단은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산업들,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잘 뛰지 못한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들에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반도체 회사들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산 공장을 더 만든다든지, 네, 어떤 설비를 더 많이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물론 내년 이야기입니다. 자,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 이야기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공장이라는 게 야, 나 지금 반도체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공장 좀 만들자. 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리 계획을 해서 부지도 알아보고 공장도 세우고 설비, 장비, 수주도 내야 되겠죠. 장비도 수주를 내야지 걔네들이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비 좀 갖고 와봐 그런다고 바로 갖고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수주 내야 되고 등등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획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계획에 하나 따라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면 뭐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어쨌든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고 그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거기에서 비롯된 부분이다. 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다르게요. 100%가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쪽으로 100%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주가가 더 많이 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일단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1등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1등, 2등 기업들. 이게 둘이 합치면은 뭐 이 반도체 쪽에서 약 7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서의 어떤 기업 주가 상승률 당연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만 반도체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고요. 시총이 조금 더 낮죠. 그래서 조금은 많이 낮죠. 그래서 2등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가볍다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많이 뛰고 있다.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영업이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네, 좀 덜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이닉스보다. 그래서 약간 무거운 감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런 기업들도 물론 상승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주가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을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소재는 조금 내려갔다 이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쉬울 수 있어요. 자, 일단은 형님들이 먼저 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주도주들이 먼저 상승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왜 올랐지? 반도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수혜를 입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야? 장비, 설비야. 그럼 얘네들 아직 안 올랐네? 그럼 장비, 설비 쪽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장비나 소재, 이렇게 설비 투자 쪽에 기대감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일단 주가도 싸고요. 그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어느 정도 주가 이격이 벌어진 상태지만 장비, 소재 이런 쪽에서는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이번 조정을 통해서 가져가신다면 더 좋은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자, 금리 이야기 할게요. 금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설명하면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금리 그러면 이제 다 아시잖아요. 쿡 찌르면 하면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것은 이제 베이직한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죠. 즉,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뭐 채권 금리가 됐든 아니면 뭐 기준 금리가 됐든 뭐가 올랐다. 금리가 일단 상승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항 상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가에 있는,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금리 상승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금리가 처음 상승할 때요. 그래서 금리가 처음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거나 아니면 완전 제로 금리 이런 상황에 있다가 주가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상황, 첫 번째 인상하는 그 시기, 그런 시기들은요 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 즉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금리가 상승할 때 주식시장의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네,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매우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올라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동안 안 좋았었던 경기가 좋아졌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경기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금리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가 첫 번째, 즉 제로금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나 또는 이제 금리가 이제 완전 바닥인 상태에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짐에 따른 금리 상승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것은 금리가 오를 정도면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는 불황의 늪을 이제 벗어났다. 이제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기준금리의 상승 시점까지는 일단은 주가는 계속 상승한다. 주가는 대세 하락으로 갈 수가 없다. 무슨 난리를 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의 사이클을 보시면 상승, 그 다음에 정점, 하락, 그 다음에 저점,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사이클은 단 한 번도 뒤집어져서 나온 적이 없었다. 딱 그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어디든지 알고 계시죠? 저점을 이제 통과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저점에서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놈의 주가 하락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여기에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가 단기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자금들이 막 움찔움찔 하거든요. 왜냐면 금리가 이제 별로야. 그래가지고 막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해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요. 저거 봐라. 금리가 많이 올라갔네. 그러면 내가 주식시장이 위험한데 여기다 뭐하러 투자해. 자금을 빼가지고 글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주식이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들,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데, 자,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이 바로 변곡점이다. 즉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상승을 계속해서 지속할 때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변곡 포인트가 나타난다. 그러면 단기적 상승을 봤을 때 지금처럼 변동성이 뭐 2%씩 나타나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그러면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 차익 실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단기적 부담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큰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도 저점 구간이죠. 저점 구간이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만큼 저점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크게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크게 볼 것이냐, 짧게 볼 것이냐, 길게 볼 것이냐, 아니면 바로 앞만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를 어떻게 보실 건가요? 주식 투자, 우리가 도박이나 투기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재테크로 사용하려면 우리는 장기 투자해야 되죠. 길게 봐야 되죠. 흐름들을 짧게 대응하면서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나가는 전략들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재테크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접근하고 있다라면 지금의 변동성 그냥 좋은 포인트다.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 일단은 기준금리도 아니에요. 채권금리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기준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주가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첫 번째 금리 인상, 뭐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바로 그 시기까지는 주가의 상승은 꾸준하게 지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말을 순진하게 우리가 믿어본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금리 인상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그냥 연준이 금리 인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바로 그 시점까지만 꾸준하게 느긋하게 잘 보유만 하신다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 있을지 상상도 하실 수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쭉 느긋하게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뭐 다 좋은 소식이에요.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상승한 배경, 나스닥이 상승한 배경은 존슨앤존스의 백신이 이제 새롭게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다는 것과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다. 기대감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내년도에 사상 최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장비, 부품, 소재, 뭐 설비 이런 쪽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금리가 초기에 상승하는, 자, 첫 번째 상승 구간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 같이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영리한 사람도 바보와 똑같은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것과 교육 정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유를 많이 갖다 붙이면서 시장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냥 몰라. 아유, 뭐 복잡해. 그냥 뭐 생각도 모르겠어. 뭐 계산하는 거 정말 힘들어. 그런 사람들, 네, 계산하기 힘든 거 꼭 저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식을 더 느긋하게 엉덩이로 잘 투자하면서 수익을 잘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대한 방향, 추세, 전체적으로 큰 흐름 그런 것만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멋진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월의 첫날 기분 좋게 출발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